자, 같이 봅시다. 미적분 내용 볼 테니까. 자, 제일 마지막 단원 부피, 속도, 거리와 정적분입니다. 일단 부피에 관한 것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부피의 계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도형이 하나 주어질 거야. 그 어떤 도형이 뭐 이렇게 적당히 뭐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입체 도형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적당한 축을 잡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X축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가 부피의 시작은 A라는 점에서부터 B라는 점까지 였다라고 했을 때 임의의 점 X라는 점에서 만들어지는 단면이 있을 겁니다. 원 모양이었든 직사각형 모양이었든 삼각형 모양이었든 여러 가지 단면들이 주어질 거야. 이때 이 단면의 넓이를 x에 대한 함수 sx로 표현한다면 부피라는 것은 이런 여러 단면들의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작은 단면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주어진 구간의 시작인 A부터 마지막 B까지 단면적의 넓이를 적분하는 것으로서 부피를 계산한다. 알겠지? 자, 다시 어떤 축을 하나 잡아서 X좌표 A에서 B까지로 봤을 때 그 중간중간에 있는 단면의 넓이를 X라는 점에서의 단면의 넓이를 SX, X에 관한 하나의 함수 또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단면을 주어진 구간을 적분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부피다. 실제 책에는 구분구적법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디어는 뭐다? 결국 적분이고 적분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돼. 그게 단면의 넓이입니다. 따라서 단면의 넓이를 적당히 구간을 잡아서 적분하면 그것이 부피가 된다. 바꿔 말하면 부피를 미분하면 단면이 되는 거고 단면을 즉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문제 몇 개 살펴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깊이 x가 되도록 물을 넣으면 그때 수면의 넓이, 단면적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가 된다. 즉 어떤 용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런 용기가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어떤 높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0이라는 높이에서부터 x라는 높이까지 있을 때 이 물의 깊이가 x가 되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단면적의 넓이가 이런 이차함수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내가 이 물의 깊이가 10cm, 0부터 10까지의 단면의 넓이들을 총 적분을 해주면 0부터 10까지 단면의 넓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를 적분을 해주면 이것이 뭐다?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된다. 됐나?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4x고요. 0과 1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740이 됩니다. 이것이 물의 부피다. 되겠어? 자, 예제 2번. 전 시간에는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적분했던 것을 오늘은 뭐 해보자? 단면적의 넓이를 적분하는 부피를 적분하는 방법으로서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따라서 예제 2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h인 정사각 뿔이었습니다. 밑넓이를 a로 하고 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h였다는 거지. 얘를 하나의 x축으로서 보면 시작점을 0, 끝점을 높이 h로 볼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x라는 임의의 점에서의 단면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작은 정사각뿔이랑 커다란 정사각뿔은 닮은 도형이니까 닮은 b는 높이 x 대 h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 넓이의 b는 제곱에서 x 제곱 대 h 제곱인데 마지막 높이 h였을 때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했으니 너는 x라는 위치에서의 단면의 넓이 대 a라는 단면의 넓이의 b가 되겠죠. 다시 한번 닮은 도형이고 x라는 높이에서의 단면적의 넓이를 sx라고 했고요. 최대 높이 h가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밑면의 넓이를 문제에서 a라고 했습니다. a라고. 됐니?
한 변의 길이가 a네. 그럼 a 제곱이 단면의 넓이가 되겠네요. 맞죠? 쌤은 잘못 봤어요. 이게 a였군요. 자, 그랬을 때 높이의 b, 닮은 b는 x 대 h고 넓이의 b는 x제곱 대 h제곱이니까 x라는 점에서의 단면의 넓이 대 h라는 점에서의 단면의 넓이,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고, sx는 뭐다? h제곱분의 a제곱 x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걸 어디서부터? 0이라는 시작점부터 마지막 h까지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돼. 누구? 단면을. 적분할 대상은 x고요. h제곱분의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버릴게요. 적분은 3분의 1 x 세제곱을 적분하게 됩니다. h 넣고 0 넣어라. h제곱 a제곱분의 3분의 1 h 세제곱이 계산되는 거니까 약분 결과 3분의 1 a제곱 h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 만들어지죠.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 3등분 4에 3분의 1로 나누면 그게 뿔의 부피다. 그지? 자, 방금처럼 뭐야? 정적분의 넓이를 가지고 정적분된 넓이를 가지고 정적분을 통해서 부피를 구하는 것으로서도 증명 가능하더라. 저번에는 구분구적법으로 증명해 봤었다. 그지? 자, 필기하시고 다음은 예제 3번입니다. 자, 다음 예제 3번 보시면, 자, 얘가 밑면이에요. 자, 다시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 더하기 1 위의 점 P에서, 즉 임의의 점 P에서 어떤 점 Q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지? 이 PQ의 길이를 뭘로 하는?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을 쭉쭉쭉 만들었을 때 입체의 부피. 그럼 잘 봐.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임의의 좌표 x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x 더하기 1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x 더하기 1인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제가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정삼각형 약간 저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오면은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이해되면은 정삼각형이 커다랗게 그려지는 거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입체 도형의 뭐를 구하여라? 부피를 구해라. 이 말이야. 알겠지? 여러분, 단면적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x라는 점이었을 때 이 단면적의 넓이 sx는 한 변의 길이가 x 더하기 1인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게 단면의 넓이다. 맞나? 얘를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따라서 3 내려오면 12분의 루트 3 x 더하기 1의 세제곱에다가 0 넣고 2 넣자. 12분의 루트 3에다가 2 넣으면 3의 세제곱, 0 넣으면 1의 세제곱을 빼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 12분의 루트 3 곱하기 26인가요? 따라서 6분의 13으로 약분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저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다. 되겠나요? 그림 좀 그리고 있을게. 필기해라. 자, 예제 4번은 어떤 직원기둥이라는 원기둥이 하나 있었는데요.
높이가 2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긴 직원규등이 하나 있었는데 밑면을 사선으로 썬 거야. 맞나 민규야? 태호야 이해되니? 이게 사선으로 썬 거야. 어떻게? 60도라는 각을 기준으로. 따라서 어떤 기준이 되는 지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름과 60도 되는 이 반지름과 60도 되는 각으로 썰어버린 겁니다.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요. 좀 상당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를 원점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이 끝점을 마이너스 1이라는 너를 x축으로 보고 너를 1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 x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만들어지는 단면적의 넓이를 sx라고 표현을 해봐야겠죠. 됐니? 됐어? 여기서 두 가지의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일단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밑면은 1이었어요. 내가 똑같이 x를 옮기고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뭐가 필요한 거야? 이 길이가 필요한 거죠. 됐나요? 이 길이는 뭐야? 이 길이가 반지름 1, 요 길이가 x라고 했으니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됐나?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요 길이는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인 거야. 되겠어? 됐어? 그 얘는 여기서 60도의 각도로 잘랐다 했으니 1대 루트 3에 의하여 루트 3배의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 길이가 되겠죠. 이때 만들어지는 단면의 넓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넓이로서 2분의 1 곱하기 너와 너의 곱이다. 맞나? 둘이 곱하면 루트 3 붙고 1 마이너스 x제곱은 루트가 없어지게 되겠네. 이게 단면의 넓이인 것입니다. 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맞나? 여러가지 단면들의 넓이를 쭉 적분하면 부피가 되는 거지.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루트 3에 1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무함수죠. 상수항 2차항밖에 없는 데다가 그림을 봐도 좌우 대칭 형태인 모양이다. 맞나? 너를 0으로 바꾸는 대신에 2배를 하기로 하고 루트 3 1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은 상수 취급하고 x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0부터 1까지라고 한다면 1 빼기 3분의 1이 부피가 되겠네요. 따라서 3분의 2 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됩니다. 되겠죠? 연구할 때 미지수로 두고 그거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그렇지. x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단면의 넓이를 어떻게든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어.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일단 부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필기 잘 하시고요. 안 보여? 자, 그 다음 개념은 이동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거리. 자, 어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어떤 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앞선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 미분법에서 맞지? 그래서 위치, 속도 있는데 그 중에 속도를 ft라는 어떤 하나의 함수라고 하면 위치의 변화량은 뭐예요?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속도를 그대로 적분해서, 즉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위치가 된다. 맞지?
B라는 점에서의 위치, A라는 점에서의 위치 둘이 빼면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야. 됐지? 맞아? 근데 실제 이동거리라고 하면 얘가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그런 거리들을 모두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A라는 점에서부터 T는 B라는 점까지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적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를? 절대값 속도, 절대값 속도, 절대값 FT인 속력을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속력을 적분할 수 있도록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한다. 즉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다항함수에 비하면 좀 더 복잡해진 거 말고는 수투랑 개념이 다른 게 1도 없다. 그럼 미적분은 그냥 뭐야? 절대값 붙여서 적분하는 게 다인 거잖아. 미적분에 와도. 그래서 별건 없었어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속도와 각속도 단에서 뭐 배웠어? 평면 운동을 배웠단 말이야. 평면 운동. 평면 운동 배운 거 기억나? 그래서 평면 운동에서의 이동거리도 구해봐야지. 이제는 어려운 거다. 맞지? 평면 운동에서의 이동거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얘는 이동하는 건가? 자, 평면 운동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위치 x, y라는 걸 매개 변수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이 어떤 점이 움직임을 매개 변수로 표현하기로 했단 말이야. 맞지? 이 곡선 위, 곡선의 움직임을 좌표 평면 위에서 매개 변수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다시 위치는 뭐야? ft, gt입니다. 야, 이시들 속도가 뭐였어? 그렇지, 위치를 미분한 건데 좌표 평면에서의 평면 운동 또한 위치 미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각자 미분에서 x좌표의 속도, y좌표의 속도를 각자 따로 표시한다는 게 차이가 되겠지. 자, 그럼 표시를 해줬다. 중요한 건 뭐야? 속력이죠. 속력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배웠어? 그렇지, 제곱해서 더한데 루트 씌워줘야 돼요.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의 값이 그 순간의 속력을 의미한다. 알겠지? 자, 아이디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참고로 평면 운동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은 물어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뭐만 나오느냐? 이동거리만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의 이동거리는 뭐냐? 아까랑 똑같아. 속력을 뭐한다? 적분한다. 뭐를 적분한다? 속력을 적분한다. 됐지? 따라서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의 이동 거리를 알고 싶다면 적분해줘라. A부터 B까지. 누구를? 속력을. 따라서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을 적분해서 A부터 B까지 계산해주면 그것이 바로 이동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좌표 평면에서 평면 운동이 나타나면 위치가 x, y가 ft, gt라는 각자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될 거야. 각자 미분하면 속도가 만들어질 거고 이 속도에서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운 걸 우리가 속력이라 정의했고 너를 적분한 것을 이동거리라 하기로 합니다. 알겠죠?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예요. 너를 적분하면 됩니다. 책에는 아주 상세하게 너를 구분구조법으로 분할해가지고 그 각각의 이동거리가 속력의 극한이므로 이 속력을 적분하는 것으로서 거리를 잴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개념을 그대로 활용해서 곡선의 길이를 재보자. 근데 사실 평면 운동은 대부분의 운동이 곡선처럼 움직이게 될 거고 이 평면이라는 점에서의 이동거리가 평면 운동의 이동거리가 곡선의 길이랑 같지 않을까요? 자, 다시 곡선이 매개 변수로 주어진 경우 즉 곡선이 x, y가 ft, gt로 주어져 있었다면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었다면 t는 a라는 점에서부터 t는 b까지의 곡선 길이는 평면 운동으로 따졌을 때의 이동거리와 같기 때문에 결국 뭐야? 너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한 속력을 적분하는 것과 결론은 같습니다. 같아요. 같기 때문에 그냥 곡선의 길이는
평면 운동에서 이동거리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지. 근데 매개 변수가 아니라 y는 fx라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로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그래도 아이디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너의 위치를 t, ft라고 하세요. 그냥. 얘가 그냥 매개 변수 x는 t, y는 gt 대신에 y는 ft라고 쓰면 되잖아. 너의 속도는 뭐야? 1, f't죠.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럼 속력은 뭐야? 루트 1 플러스 f't의 제곱이다. 맞나? 따라서 곡선의 위치를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의 곡선 길이라고 하면, 근데 쌤은 지금 x 대신에 우리가 이때까지 늘 써왔던 t로 바꿨는데 t는 a나 t는 b랑 상관없겠죠. x가 곧 t니까. 따라서 a부터 b까지 속력 1 플러스 f't의 제곱의 값을 적분하는 것과 그냥 같습니다. 그러니까 곡선은 어차피 평면 운동의 하나 정도라고 이해하고 평면 운동으로 치고 그때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은 값이다. 되겠죠? 자, 이때 루트가 잔뜩 들어가고 식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 실제로 해보시면 다 루트가 벗겨지거나 아니면 뭐 치환적분을 통해서 적분 가능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통의 곡선의 길이를 재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적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전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게 뭐 루트가 완전 제곱식이 안에 들어있어서 루트가 벗겨지거나 아니면 뭐 치환적분 가능하거나 해서 전부 다 계산 가능하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그래서 예제 5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제 5번은 속도 적분하는 첫 번째 문제답게 그냥 평면 운동이 아니라 직선 운동입니다. 수직선 위로 운동한다고 되어 있죠. 다만 그 함수가 이제는 다항함수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뭐 일반적인 초월함수들이다라는 거죠. 되겠나리? 예스. 자, 문제 풀어보자. 자, 예제 5번. V라는 속도는 코사인 t 플러스 코사인 2t였다. Vt라는 속도는 코사인 t 플러스 코사인 2t였다. 이런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0부터 파이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번 위치의 변화량 0부터 파이까지 그대로 적분한다. 알겠나? 예. 그대로 적분하면 뭐야?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t고 플러스 2분의 1 사인 t가 되나요? 근데 0과 파이 넣으면 사인 파이도 0이고 사인 2파이도 제로고 사인 0도 제로고 사인 다 제로구나. 따라서 이게 뭐야? 안 움직였다. 가 아니야. 갔다가 돌아왔더니 위치의 변화가 없구나. 이런 상황이야. 내가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왔어. 그러면 이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걷다가 카메라에 안 나오네. 자, 봐봐. 카메라 왼쪽 끝에 서 있잖아. 그지? 맞지? 이렇게 걷다가 이 시간에 다시 돌아와. 이만큼 이동했지? 다시 이렇게 딱 돌아와. 그래서 아까 그 시간이랑 지금 시간이랑 위치의 변화량을 재면 없는 겁니다.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시간을 그리려고 보면. 사진을 찍었다 보면 0초일 때 사진과 5초 후의 사진이 똑같은 위치에 서 있으니까 이 새끼 가만히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사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솔직히 뭐 좌표가 저렇게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움직이긴 했겠죠. 다만 0과 파이 초 사이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위치의 변화량은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움직인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는 그냥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코사인 t 더하기 코사인 2t를 적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과연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디서 그 부호가 변하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맞지? 따라서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자. 코사인 2t 더하기 코사인 t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자 할 건데, 너 2배각에 의해서 2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t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죠?
2 코사인 t 마이너스 1 코사인 t 플러스 1이 됩니다. 됐나요? 친구들, 코사인 t는 0과 파이 사이에서 물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그지? 어쨌든 간에 너 1 더하면 항상 0 이상 양수에 갑시다. 맞지? 누구의 영향을 받아? 코사인 2t의 영향을. 즉 코사인 t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부호가 변할 수 있겠네요. 됐지? 그렇지.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0부터 파이까지 감소하고 있으니 2분의 1이 되는 순간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보다 크다면, 아니 3분의 파이보다 작다. 0과 3분의 파이 사이면 2분의 1보다 크니까 너 양수. 자,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양수군요. 코사인 t 더하기 코사인 2t. 적분 자체는 원래 있는 모양이 편하니까 굳이 얘로 바꿔서 적분하진 말고요. 원래 있는 모양대로 바로 적분할게요. 근데 3분의 파이를 넘어간 시점부터 파이까지는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네 값이 음수다. 따라서 이 안에 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든 다음에 적분하자 되겠네. 이걸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동거리입니다. 됐나요? sin t 더하기 2분의 1 sin 2t에는 누구를 0과 3분의 파이를 넣으셔야 되겠고, 마이너스 sin t 마이너스 2분의 1 sin 2t에는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줬으니 계산을 해주자. sin 3분의 파이 60도 2분의 루트 3이고요. 더하기 3분의 2 파이도 3분의 2 파이 얼마지? 120도 2분의 루트 3이지? 4분의 루트 3 빼기 0 넣으면 둘 다 0이고요. 더하기 파이 넣으면 0 더하기 0이었을 거고, 빼기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사인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뭐야, 4분의 3 루트 3이 2개인데 2배 돼야 되네. 2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 거리는 2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동 거리는 2분의 3 루트 3이다. 자, 이제 6번 하기 전에 조금만 좀 늘리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 이해가 안 된다. 잘 안 돼? 네. 이거부터 모르겠는데요. 아니 설명을 안 되니까 미치. 너 오늘 꼭 가서 영상 보고 복습해라. 이거를 그냥 적분을 하고 많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있잖아.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6번. 왼쪽에 한 문제 띄워놓는 게 더 낫나? 자, 예제 6번입니다. 자, 직선 궤도를 310m의 속도로 달린 열차가 있다. VT. 이거는 직선 궤도라고 했으니까 수직선 위 운동입니다. 역시나 VT는 30-3 루트 t 플러스 81이에요. 브레이크를 건 후부터 정지할 때까지, 여러분 정지했다는 건 속도가 0입니다. 언제 0 될까요? T가 19? 그렇지. t가 19초일 때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았다.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0부터 19초까지는 속도가 양수인 상태로 유지가 될 테니까 줄어드는 거지 양수인 거잖아. 기차가 오면서 줄어드는 거지. 이게 뒤로 가지는 않잖아, 기차가. 그지? 기차가 앞으로 가면서, 즉 속도가 양수인 채로 최종적으로 0이 돼서 멈출 때까지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동거리는 뭐다? 속력을 적분해라. 얼마? 시작부터 19초까지. 근데 이 속도는 멈출 때까지 계속 앞으로 갈 테니 양수일 것입니다.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너를 적분해주면 그것이 기차의 이동거리다. 계산해줄게요. 자, 30t 마이너스 요거 뭐야? t 플러스 81의 2분의 1제곱인데 3분의 2가 되면서 2배 t 플러스 81의 2분의 3제곱 거기다가 0 넣고 19 넣고가 되겠네요. 됐나요? 19 넣으면 570에서 빼라 2배의 19 넣으면 100이죠. 따라서 100의 2분의 3제곱이니까 10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0 나면 0 빼기 2배의 0 나면 81은 9의 제곱이니까 9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570 빼기 2000에다가 더하기 9의 세제곱 얼마야? 729거든. 729의 2배를 더해라. 1458. 따라서 몇 빼야 돼? 542를 빼야 되죠. 28이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8m 안 된 거예요? 네, 28m 만에 멈춘 겁니다. 귀차가 생각으로 되게 빨리 멈출 수 있네. 그래도 28m 안에 있으면 그 커다란 기차랑 키스를 한번 하게 될 거고 사실상 살아남기 쉽진 않겠죠. 자, 상윤아 집중해라. 단면의 넓이 잘 구한 다음에 적분하는 건데 막상 해보면 어렵다. 단면의 넓이가 잘 표현되어 있는 문제는 좀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지만 없으면 네가 구해야 돼서 어려워요. 일단 설명부터 잘 듣고. 자, 7번. 자, 여러분 흘러나온 물의 양은 파이프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파이프에서 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겠죠. 이 단면적의 넓이가 넓으면 많이 쏟아져 나오겠지. 즉 단면적에서 물이 나오는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이게 흘러나온 양이에요. 단면적 기준으로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물이 나오느냐인데 중요한 건 이건 일정한 속도, 속력이 평균 속력일 때 쓰는 공식인 거고 실제로 속도가 계속해서 바뀌거나 움직이면 물에 나오는 양이 계속 바뀌겠지. 속도가 빠르면 많이 나오고 속도가 느리면 천천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을 우리가 뭐라 불러? 이동거리라 부르죠. 따라서 단면적에다가 물의 이동거리를 곱하면 그게 물이 나오는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초 동안 또는 5초 동안 물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파이프 안에 물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5초 뒤엔 이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게 앞으로 나와서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게 흘러나온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속도가 계속 변한다면 3초부터 8초 사이에 흘러나온 물의 양은 단면적 3cm에다가 뭘 곱해라? 3초부터 8초까지의 물의 이동거리를 구해라. 물의 이동거리는 속력을 적분한 것입니다. 지금 속력은 속도가 양수니까 그대로 9 루트 t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됐지? 3, 9, 20는 앞으로 빼버리고요. 너 뭐야? t의 2분의 1승인데 3분의 2의 t의 2분의 3제곱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3과 8을 계산하자 이거지. 얘도 앞으로 빼버릴까 그냥? 18 곱해져 있고 자 8 나오면 어떻게 돼? t 더하기 1. t 더하기 1이야? 오케이. 네, 잘못했네. t 더하기 1의 2분의 3제곱이니까 8 나오면 왜 계산이 안 되나 싶었다. 18에다가 자 뭐 곱해야 돼? 8 나오면 9니까 3의 세제곱 27에서 3 나오면 4니까 2의 세제곱 8을 뺀 겁니다. 즉 18 곱하기 19만큼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겠고 계산 결과 342라는 물의 양이 흘러나오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저는 제곱센티미터. 뭐 단위로 따지면 그렇죠. 아니지. 물의 부피잖아. 세제곱센티미터지. 참고로 단면적이 제곱센티미터고 이동거리가 센티미터 단위니까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수학이니까 단위 그냥 뭐 적당히 하면서 대충 계산하는 거지. 과학이었으면 단위까지 다 붙여서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예제 8번 이제 위치가 나오기 시작했고 평면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평면 운동의 위치를 일단 t에 관한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값을 가지고 뭐를 구해야 돼? 우린 목표는 속력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속도부터 구하자. 속도 뭐야? 각자 미분한다. a의 1 코사인 t고 a의 사인 t가 속도가 됩니다. 자, 속력은 너희들을 뭐 하면 돼? 제곱해서 더하면 된다. 맞나? a제곱 1 코사인 t의 제곱 더하기 a제곱 사인 제곱입니다. a제곱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2 마이너스 2 코사인 t인데요. 이거는 바깥으로 탈출이 안 되잖아 지금. 맞지? 루트 밖으로 내보내야지 뭐 계산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요거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다. 잘 봐. 민규야 잘 봐. 코사인 t를 200각으로 봅니다. 1-2 사인 제곱 2분의 t로 보는 거죠. 됐어 민규씨? 자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2는 사라지고 4 a제곱 사인 제곱 2분의 t가 됩니다.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게 될 테니 속력이 뭐가 된다? 절대값 2a 사인 2분의 t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했다. 이동거리 계산할 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식 만만치 않다. 분명 근데 제곱되거나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되어서 계산되니까 나오는 겁니다. 계산 안 되는 게 나올 수는 없어요. 반드시 루트 밖으로 탈출 가능하다. 따라서 너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 절대값이다. 0부터 2파이까지 이면지 자 0부터 2파이까지 누구를 a는 양수였으니까 2a 사인 절대값 2a 사인 2분의 t를 적분하면 되겠다. 맞나? 근데 여러분 얘는 주기가 4파인데 2파이까지만 그렸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어차피 싸그리 다 양수네. 그래서 양수 그 자체니까 바로 적분할게요. 됐죠? 적분하면 뭐 되니?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t가 되는데 2분의 1 역수 2가 나가야 되니까 4a가 들어가야 되겠고 0과 2파이를 넣어주면 2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4a 빼기 0 넣으면 0이니까 마이너스 4a 그래서 8a가 됩니다. 즉 8a라는 이동거리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A는 그냥 미주세요. 네, a는 알 수 없죠. 문제에서 안 가르쳐 줬으니까 a가 크면 이동거리도 길어지겠고 a가 작으면 이동거리도 뭐 똑같이 짧아지겠죠. 마지막 예제 9번의 1번, 2번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함수를 그려서 대략적인 모양을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자, 뭘 해볼까요? 위치로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매개 변수가 아닌데 그냥 x가 t라고 쳐. 그래서 2분의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걸 위치라고 t에 관한 식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태우야 속도는 미분하면 되는 거 맞나? 1,2분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고 속력은 제곱에서 더한 거에 루트를 씌우자 1 더하기 바로 제곱할게 4분의 2의 2t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t제곱인데 이 친구들 4분의 4가 더해지면서 플러스로 바뀐 듯이 니를 삭제하면 되겠다. 맞지? 그게 뭐야 이거 2분의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의 제곱이죠. 근데 어차피 이 하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2분의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라는 값으로서 속력이 주어진다. 어떻게 보니까 신기하죠? 위치랑 속력이 같은 그런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모든 위치에서의 받는 힘이 똑같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중이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잘 견디는 그런 모양입니다. 참고로 이런 걸 보고 현수선이라 불러요. 현수교 다리라는 거 들어봤어? 아치. 다리를 건설하는데 이 거대한 기둥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막 늘어뜨려 놨잖아. 이게 이쪽 기둥에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잖아. 이 함수가 얘입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점에서의 속력이 모두 동일한 걸로 봐서는 사실상 받는 힘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이 힘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좀 견디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과학적 지식이 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니까. 자, 어쨌든 속력을 구했다. 뭐하면 돼? x나 t나 같은 값이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속력 너를 적분하면 되는 거다. 그럼 그대로 적분해도 되지만 이건 뭐야? 무슨 함수? 우함수지, 우함수. 따라서 너를 0으로 바꾼 대신 없애자. 0부터 1까지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적분 바로 해주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고요. 0과 1을 넣어라. 2 마이너스 2분의 1에 0 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말 그대로 2 마이너스 1이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매개 변수로 표현된 곡선의 길이입니다. 매개 변수로 표현된 거 사실 위치를 나타낸 이동거리, 평면 운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너의 뭐다? 위치를 매개 변수이자 그 점의 좌표로 보면 돼요. a 코사인 세제곱 t, a 사인 세제곱 t. 속도는 미분해주면 3a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사인 t 3a 사인 제곱 t 코사인 t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제곱해서 더한 것이 속력이다. 맞지? 속력을 구해주자. 너무 식이 기니까 c는 코사인으로 s를 사인으로 보고 쓸게요. 9a 제곱 c 4제곱 s의 제곱 더하기 너는 제곱하면 9a 제곱 s 4제곱 c의 제곱입니다. 9a 제곱 c 제곱 s 제곱으로 묶어내면 c 제곱 더하기 s 제곱인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하면 1이므로 대탈출. 그리고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과 코사인 전부 다 양수입니다. 따라서 3a 사인 t 코사인 t 됐나요? 여러분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2배각으로 바꿔놓고 적분하면 편하겠지? 따라서 2분의 3a sin 2t다로 이해를 하고 우리는 적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원래 탈출할 때 절대값 다 붙여야 되는데 일단 붙일까요?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범위에서는 네가 양수니까 오케이, 절대값 아까 안 붙였던 거야. 됐지? 자, 문제는 뭐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이동 거리니까 속도 2분의 3a sin 2t를 적분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내려와야 되니까 4분의 3a 코사인 2t겠고요. 0과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3a
마이너스 코사인 0은 1이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3a. 따라서 2분의 3a라는 값으로서 그 거리를, 이동 거리를 잴 수 있다. 이것이 곧 곡선의 길이다. 됐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제 빨리 풀고 오늘 마무리해보자. 유제는 3, 40분 만에 유제 다 할 수 있겠나? 아니 저 풀